안녕하세요. 공부하는 개미의 주식 사냥 일지 사냥개미입니다. 채널 처음 개설하고 처음 올리는 영상이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죠? 네. 이 영상 제목을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실제로 이게 사실이어서 그렇습니다. 음, 뭐 모닝이나 레일을 타고 운전면허증 없이 고속도로에 진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뭐 덤프트럭이나 버스, 네, 트럭들이 달리고 있는데 거기에 진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당히 무섭고 정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저는 공부하지 않고 시장에 처음 참여하는 여러 아마추어 개미분들을 이 비유와 참 흡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채널을 개설한 이유는 그러한 정말 무고한 네, 개미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도 사실 있고요. 제 경험 또 제가 느꼈던 부분, 공부했던 것들을 또 알기 쉬운 목소리로 전달해 드리면서 어, 이 녹록치 않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이 채널에서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채널 개설을 했습니다. 네, 요즘 다양한 유튜브에서 뜨는 여러 영상들과는 좀 트렌드에는 반하는 영상들이 올라올 거예요. 뭐 화려하고 팬시한 편집이나 뭐 아주 빠르게 소비할 수 있는 숏폼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신다면 지금 나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경제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뭐 그러한 채널을 원한다면 네, 지금 이 사냥개미 채널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뭐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른다. 네, 심심풀이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기도 하시고 아마 직접 이런 말씀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지만 이 좀 웃긴 말 속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고요. 이건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음, 우선 주식을 접하는 많은 분들이 네, 차트로 접하는 기술적 분석을 많이 접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면 이제 회사 그리고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는 뭐 기본적 분석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자, 하지만 이것이 주식 가격의 진정한 근본적인 작동 원리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HTS를 보면서 이 기술적 분석과 또 나아가서는 다른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좀 한계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네, 우선 오늘 본 종목은 이제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좀 큰 종목이죠. 자, 이게 작년 5월 27일 날 최고점 30만 원을 찍었어요. 그 이후로 계속 하락해서 오늘 종가 13만 2천 원입니다. 네, 한 50% 이상 고가 대비 하락을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의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접근을 하셨다면, 네,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려 있으시겠죠. 이 매물대 보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가격대쯤에 물려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이 기술적 분석, 뭐 이격도, CCI, 뭐 스토캐스틱, RSI, 예,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다이버전스가 터졌으니까 들어가면 된다라는 뭐 이러한 논리로 예, 보조 지표를 가지고 접근하기에는 이 주식 시장이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걸로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보조 지표라는 것은 어쨌든 후행 지표죠. 네, 선행 지표가 아닙니다. 주가를 예측하는 지표는 절대 아니고요. 주가라는 흐름이 기록된 기록을 가지고 가공한 일종의 후행 지표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를 할 뿐이지 그것이 메인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보조 지표를 참고를 해요. 근데 그게 절대 메인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조 지표를 가지고 투자한 분들은 뭐 이런 지점 아니면 이런 지점 아니면 이런 지점 아니면 뭐 이런 지점 등등에 들어가셨겠죠. 뭐 여기도 좀 들어가셨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보조 지표들이 많이 뜨는 이 화살표가 많이 뜨는 쪽에서 아마 많이 들어가셨을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갖고 계셨다면, 뭐, 요때 탈출 못했다면 물려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락하는 하락장에서는 보조지표의 유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기술적 분석을 떠나서 기본적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실제로 이 아모레퍼시픽 그때 당시에 재무제표입니다. 뭐 2분기 때 5월 27일이니까 이때겠죠. 네, 4월부터 6월. 그리고 3분기 때는 3분기 보시면 네, 2분기보다 매출이 좀 줄었고 또 영업이익도 좀 줄고 네,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도 좀 줄었어요. 음.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4분기 보시면 네, 매출액이 늘었고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좀 늘었어요. 이때에 비해서 늘었죠. 그러면 이때는 좀 주가가 반등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웃겼던 건 이 2분기에서 4분기 동안 사실 주가는 30만 원을 찍고 그 이후로 쭉쭉쭉쭉쭉 하락해서 최종적으로 이때쯤에 12월쯤에는 한 17만 원대 후반, 18만 원 정도를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되시지 않나요? 어, 재무제표가 좋다는 건 회사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진다라는 뜻인데 왜 주가에는 반영이 되지 않는가? 뭐 다양한 경제적인 이유, 뭐 세계 경제의 뭐 전쟁 리스크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회사를 분석하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분석하는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애널리스트 분들. 이분들도 상당히 좋은 근거 또 그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또 업계 현황이나 뭐 경기 사이클 같은 것들 분석하면서 아주 좋은 레포트를 생산해내고 계신데 사실 안타까운 건 이게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뭐 실제로 이럴 때 보시죠. 네, 2021년 7월 7일인데요. 이베스트 증권에서 방향성은 그대로다라는 제목으로 나온 레포트가 있습니다. 한 11,000명 이상이 되는 분들이 이것을 열람하셨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죠. 저도 궁금해서 이 레포트를 한번 열람을 해보니까 실제로 목표 주가를 32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24만 6천 원일 때 나왔었을 겁니다. 네, 7월 7일 날. 그때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2만 원으로 유지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예, 지금 13만 2천 원이죠. 오늘 종가. 제가 녹화하는 오늘이 12월 12일입니다. 2022년. 1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때 믿고 들어갔다면 네, 지금 물려 있는 상황인 거죠. 어, 사실 이분들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합니다. 뭐 펄을 이용한 밸류에이션 방법, PSR을 이용한 뭐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밸류에이션 방법, 또 이익을 기준으로 한 ROE를 분석하는 뭐 방법 등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방법들이 뭐 네, 재무 이론에도 나오고 하긴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도 많이 뭐 투자를 해보셨으면 느끼셨던 부분들이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선 이런 한계점에 대해서 한번 느끼고, 그렇다면 이것이 대체 무엇이냐? 네, 이것의 중요성, 이것을 알면 그럼 주식 시장에 대해 흐름을, 주가의 흐름을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꽤 높은 확률로 예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2편에서 네, 다시 한번 말씀을 제대로 좀 드릴까 해요. 지금 앞에서 뭐 잡담도 하고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말씀드리다 보니까 좀 동영상 길이가 길어지다 보니 네, 좀 잘라서 이것의 중요성은 2부에서 한번 또 힘주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이 동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사냥개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